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홈쇼핑 패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 홈쇼핑 업계에서 5년에서 6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의 일종의 자신의 경험담, 여러 가지 잡지식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홈쇼핑 패션에 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첫째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물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홈쇼핑에서 파는 옷은 구리다. 응? 그런 말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거든요. 뭐 옷 어디서 샀니? 물어보면은 홈쇼핑 이렇게 하면 아 어쩐지 구려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홈쇼핑에서 파는 옷은 구린 게 맞는 말일까? 여기 이 글쓴이에 의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홈쇼핑 옷만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진짜 막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 퀄리티를 검사를 하는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 의류 검사 기관의 원단과 완제품을 수없이 의뢰하여 혼용률, 견뢰도, 염색, 마찰 등을 미친 듯이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치를 넘어서지 못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QC 시즌이라고 하네요. 이 그 퀄리티를 검사하는 그런 시즌인가 봐요. 그 QC 시즌만 되면 머리 빠질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품질 면에서 홈쇼핑 옷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왜 홈쇼핑 옷은 구리다는 인식이 군데군데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품종 저가 가격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런 이 QC 하나를 통과하는 걸 떠나서 일단 원단 자체를 구리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옷을 제작을 하니까 원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수량을 대폭 늘린 거죠. 그리고 홈쇼핑은 전국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하게 되면 업체가 옷을 10,000세트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고급 원단, 고급 소재로 옷 10,000세트를 만든다? 이것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어마무시한 금액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옷이 팔리면 문제가 없는데 안 팔리면 그 옷은 또 재고가 될 거고 그러면 그 업체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현금이 없어서 뭐 중간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저가 이렇게 이 판매 전략을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이 저렴한 이 원단을 그렇게 써서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업체는 저품질 원단, 저품질 소재로 옷을 10,000장 찍어가지고 방송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원단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근데 돌아간다고 합니다. 방송을 해서 돈 벌면 그 돈으로 원단에 투자하는 방식.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품질 원단, 저품질 소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네요. 그래서 홈쇼핑으로 돈을 좀 벌었던 업체면 몇 번의 선순환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퀄리티 상승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업체 거는 어느 정도 사도 믿을만하다. 요게 결론이네요.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업체는 아무래도 좀 저품질의 원단 이런 것들을 썼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홈쇼핑에서 몇 번 이렇게 다 완판된 경력이 있고 좀 잘 나가는 업체다. 그러면은 품질이나 이런 거를 믿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자, 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주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 홈쇼핑은 대부분은 구린 걸로 만들어서 싼 거네? 그렇잖아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게 저품질 원단, 저품질 소재로 만들어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잘 되는 업체야 뭐 잘 되겠지만 그거 아닌 뭐 대다수 신생 업체나 이렇게 뭐 런칭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대다수가 구리다는 거네. 그럼 구리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냐? 홈쇼핑 초창기에는 이 홈쇼핑 업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고 이제 뒤늦게 자리를 잡았을 때는 극호황기라서 개나 소나 개나 소나라고 적혀 있어요. 개나 소나 업체들 다 달라붙어서 이때 당시에는 저가 다품종 구성의 옷이 우후죽순 쏟아져서 구린 게 맞았대요. 맞았대. 실제로 퀄리티 편차가 엄청 크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닌 게 홈쇼핑도 이제 사양 산업이고 대부분의 업체들도 1년에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구른 게 아니라 무려 수십 년을 굴려왔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1, 2년 있던 사람은 없는 거야. 이미 수십 년 동안 버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단 공장이랑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고품질 원단을 좀 싸게 가져와서 잘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또 너무 구리다라는 생각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러면 그 홈쇼핑 옷이 왜 싸냐? 왜 싸? 그럴 수 있잖아.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딨냐? 그 왜 싸냐? 왜 싸? 그 이유는 이 업체가 홈쇼핑을 하려면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쫙 부어가지고 옷 여러 개 확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빨리 순환이 되면 되는데 돈이 빨리 순환이 안 돼서 요거를 이제 빨리 팔아 제껴야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대폭 한대요. 한마디로 그냥 세일을 많이 먹이는 거래. 실제로 홈쇼핑에서 세일을 많이 먹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재고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을 땡처리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방송을 보면 런칭, 신상품, 첫 공개 뭐 이런 단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단어가 주로 보이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 선보이는 거라서 흔히 우리가 아는 런칭 가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런칭 가격이 시중 패션 시장에 맞춰서 측정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89,000원짜리 옷이 런칭을 했으면 이 옷은 89,000원짜리 퀄리티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런칭, 신상품, 첫 공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이 만약에 3만원이야. 그러면 3만원 퀄리티겠구나, 3만원짜리 퀄리티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런칭, 신상품, 첫 공개 10만원 그러면 10만원쯤 하겠구나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막 1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신상품 했는데 39,000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뭘 의심을 해봐야 되냐? 먼저 이 상품이 언제 런칭했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만약에 런칭한 지 오래된 상품인데 39,000원에 파는 거면 땡처리하는 옷일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공개인데 근데 사실 첫 공개라고 붙이면 안 되는데 뭐 홈쇼핑 첫 공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홈쇼핑 첫 공개 했는데 39,000원이면 첫 공개인데 39,000원?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딱 보면 요거 이전에 나온 건데 재고가 쌓여 있어서 홈쇼핑에서만 첫 공개고 싸게 파는 거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상품들은 고객들한테 잘 팔린 상품이고 이제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39,000원에 나머지 땡 처리하고 신상품 준비하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런칭한 지 1주에서 2주밖에 안 된 상품인데도 39,0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옷이 더럽게 안 팔려가지고 업체가 이건 악성 재고로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악성 재고 안 돼 재고 떨어버려야 돼 해가지고 가격을 엄청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구릴 수도 있고 뭐 디자인이 구릴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시장 이 옷 패션 업계에서 외면받게 된 옷이라서 가격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고 좀 잘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럼 내가 런칭을 이거 언제 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다운님 런칭이고 뭐고요. 알겠는데요. 뭐 홈쇼핑에서 그런 거 설명 안 해주잖아요. 쇼호스트가 오늘 런칭한 지 3주 됐어요. 이러면 안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 홈쇼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평이나 구매 후기를 보는 거래요. 이게 맞네. 홈쇼핑 웹사이트 딱 들어가서 상품평 혹은 구매 후기를 딱 보면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될 거거든요. 날짜 순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날짜 순 버튼을 딱 누르면 가장 처음에 쓴 상품평의 날짜가 보여요. 그러면 이걸 런칭한 지 언제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온다는 거죠. 이걸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뭐 런칭 맨 처음 했을 때 당시 가격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알아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요즘 홈쇼핑에서 나오는 옷들이 59,000원 밑으로 런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홈쇼핑에서 런칭을 하는데 59,000원 밑으로 런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 정도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요로 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봤나요? 우리가 TV를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가끔 명품을 팔아요. 근데 미친 이게 가격이 맞아? 하는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나도 그런 적 봤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루이비통 이런 똥류들 있잖아요. 똥이나 뭐 이런 뭐 구찌 뭐 샤넬 프라다 홈쇼핑에서 막 엄청 막 싸게 파는 것 같아. 얘네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 홈쇼핑을 보면 명품을 자주 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홈쇼핑 명품은 거의 다 병행 수입 상품으로 본사랑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상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병행 수입이라고? 그럼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 텐데 홈쇼핑 명품은 미친 파워 정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파워 정품이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병행 수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다가 국내에 판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고 저도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병행 수입이 외국에서 물건 사다가 국내에 판다라고 아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다 보니 외국에서 어떻게 사왔는지도 모르고 오픈마켓 같은 데 보면 수입 신고 필증만 띡 올려놓고 우리 정품이에요 하고 가품 파는 나쁜 놈들이 많아서 병행 수입은 짝퉁이다 라는 인식이 많은데 저도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 많은데 홈쇼핑 병행 수입이 정품이라고 정말 미친 파워 정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을 체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홈쇼핑 QC가 이게 일종의 뭐 퀄리티 검사가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QC라고 하는데 이 홈쇼핑 QC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그냥 이 검사 홈쇼핑의 품질 검사 체계가 세상에서 제일 깐깐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명품은 더 깐깐하다고 해요. 홈쇼핑의 명품은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명품은 원 브랜드 권자에서 홈쇼핑 입고까지의 모든 유통 서류가 확인되어야만 QC 승인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라다라고 한다면 프라다 원 브랜드권자 브랜드 권자가 아니라 브랜드 권자였어요. 프라다 원 브랜드권자가 유럽 리테일 업자한테 넘기고 유럽 리테일 업자 1이 리테일 업자 2한테 넘기고 리테일 업자 2가 한국 수입업자한테 넘기고 이 한국 수입업자가 홈쇼핑한테 넘긴다면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경로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 원 브랜드권자 서류에는 품번, 수량,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홈쇼핑에서 이 품질 승인을 해준대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오류가 나면 승인을 절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만약에 가품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은 홈쇼핑 이미지가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냥 만약 현대 홈쇼핑에서 그랬다. 그러면 현대 홈쇼핑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잖아. 거기 손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홈쇼핑에서 굉장히 빡세게 검사를 해서 이런 명품
저품질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빡세게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홈쇼핑에서 명품을 파는 거는 슈퍼 파워 명품이니까 그냥 믿고 사도 된다. 그렇게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홈쇼핑에서 파는 옷은 구리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정말 구릴 수도 있으나 왜 다품종 저가 정책을 펼치면서 저렴한 원단으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저품질의 제품의 홈쇼핑에 나올 수는 있으나 요즘 홈쇼핑은 그렇지 않다. 초기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업체가 좀 고인물 업체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좀 효율적인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품질의 원단도 써가지고 이렇게 런칭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귀찮으면 막 런칭, 홈쇼핑 단독 런칭 막 이러잖아. 그러면 10만 원이야. 그러면 딱 10만 원짜리 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근데 10만 원 이러면 되는데 3만 원, 4만 원 이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의심을 일단 해볼 필요는 있다. 이게 무슨 이게 땡처리 상품은 아닌가, 뭐 아니면은 이게 이미 런칭했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 사면은 나는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하고 또 홈쇼핑에서 명품을 간혹 파는 게 보이는데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내가 아는 가격이랑 다르다. 그리고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럼 짭 아니냐? 짭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빡세게 검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짭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